심야의 초대 김형곤.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심야의 초대 김형곤입니다. 지난번에 저 월드컵 축구 본선에 우리 축구가 본선 진출하면서 많은 저 국민들의 얼굴 표정이 참 밝아졌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축구를 지켜봤습니다만은 물론 우리가 스스로 자력으로 올라갔으면 더 좋을 뻔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본선에 진출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적엔요 이번에 저 월드컵 본선에 우리가 진출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선수 잘했고 뭐 다 잘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응원단장을 김은국 씨를 참 잘 보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라크 선수들이 이 축구장에 김은국 씨가 딱 뜨니까 후세인이 온 줄 알고 그냥 죽기 살기로 뛰어갖고 마지막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린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저 일본한테 질 때만 해도 굉장히 절망적이었습니다. 저도 축구를 좋아하는 모든 분들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정말 화가 너무 나가지고 일본한테 졌을 적이에요. 그날 밤에 저는 사실 평상시에 술을 잘 안 하는데 소주를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술을 많이 먹고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갖고 일본한테 지다니 내가 다시 내 축구 한번 이러고 내가 피떡 들고 그러고 가는데 술을 너무 많이 먹었더니 죽겠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전봇대가 하나 있길래 할 수 없이 이제 기대갖고 이제 볼일을 보는데 이상하게 뒤가 축축해져. 이상하다. 이제 뭐가 잘못됐나 그러고 딱 보니까 저보다 술이 더 취한 분이 절 붙잡고 볼일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런 걸로 봐서 하여튼 우리가 아무리 술이 취했더라도 항상 이 공중도덕은 지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 밤 심야의 초대 지금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음악을 맡아주실 신세대 아티스트 여러분 비오 디오 소개합니다. 배불뚝이 김형곤. 예, 배불뚝이 김명곤이 진행하는 스크랩 뉴스. 오늘도 한 주간의 그 많은 참 기사들이 이렇게 실려 있는데 뭐 다 할 수는 없지만은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눈에 띄는 게 있네요. 슬롯 머신 빠찡고 폐지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사실 이거는 폐지가 원래 된다고 그랬다가 또 한 번은 유보를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폐지를 이번에 확실하게 시켰습니다.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걸까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아마 이 관계 장관 되시는 분께서 그날 저녁에 한번 땡겨보고 뭐가 터지면은 놔두고 안 터지면 폐지시키고 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부부 하루 대화 시간 절반이 1시간 미만. 이거 아주 충격적인 보고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부부가 가장 대화가 많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점점 이 사회가 고도로 발달하면서 부부의 대화 관계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된다. 아주 슬픈 일입니다. 특히 경상도 부부들은요 더 짧대요. 하루에 딱 4마디 한다면서요. 집에 딱 들어가면 남편이 밥도 먹자, 자자, 좋나? 아니 안마해주면서 그런 얘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1.6 14주년을 맞아서 그 당시에 그 재판받는 그 녹음 테이프가 공개가 됐습니다. 자, 보시죠. 저는 뭐 다른 건 모르겠고 술판 월 10여 회 여자 연예인 총 100여 명 동석. 이렇게 되면 많은 분들은 과연 어떤 연예인들이 거기에 동석했겠느냐 여기에 이제 관심을 쏟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아마 한 번이라도 참석했던 분들은 아마 지금 혹시 내 이름이 나오지 않을까 밤잠을 못 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다리 쭉쭉 뻗고 자는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최용순 씨, 이영자 씨. 네, 아무 걱정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민자 하여튼 깊어간다. 네, 깊어가고 있습니다. 예. 전력 시비에 맞물려 갈등 증폭.
사실 이 지금 남의 그 전력을 자꾸 들추면은요, 이게 이제 그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민생에 전력해야 될 타이밍에 자꾸 남의 전력을 들추면은 전력 낭비가 될 뿐이 아니라 전력이 분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헛된 전력을 소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죠. 자, 그리고 또 일본 사람 같은 그런 짓을 했군요. 일본이 코리아를 게로아 바꿔서, 이 게로아는 일본 말로요, 하인, 쌍것이란 뜻이라고 그럽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그 남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참 일본인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동해 핵투기 러시아 10배 규모,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쓰레기 버리면 엄격 처벌. 그러니까 일본 사람을 함부로 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친구끼리 박치기 시합. 한 명이 뇌출혈로 숨져. 예, 절대로 친구끼리 친구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이런 짓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물 시리즈 개그 급속 확산. 요새 그저 개그계에 선풍적으로 최불암 시리즈 이후에 동물 시리즈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엄마 나 오리 맞아? 그래 넌 오리야. 정말 나 오리 맞아? 그래 넌 오리야. 근데 왜 난 닭살이 돋지? 뭐 이런 이게 저 연예계로 먼저 갔고요. 요새 연예인들이 등장하는 또 이 시리즈가 있어요. 조각경 씨가요, 하루는 절 보고 오빠 나 가수 맞아? 그래 너 가수야. 한참 있더니 오빠 나 정말 가수 맞아? 그래 너 가수야. 나 정말 가수 맞아? 그래 너 가수야. 근데 왜 이렇게 판이 안 팔려? 그런 연예인들을 담은 시리즈도 번지고 있습니다. LA 교포 일주일 동안에 3명이 피살. 흑인 강도들한테 당한 겁니다. 아직도 이 LA는 말이죠. 이 흑인과 우리 한인 사이에 갈등이 아주 심한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저희들이 이 흑인을 미워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여튼 이럴수록에 더 우리가 사랑으로 감싸줘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낮에도 제가 만복이 밥 사주고 내 그랬어요. 그래서 감싸주십시오. 예. 신신의 2억 5천만 원 사기당했다. 울상. 신신혜 씨는 정말 하루아침에 신데렐라가 됐죠. 뭐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조심하라고 그러고 몇 달을 다녔는데 자기가 짜가한테 당했군요. 정말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자, 한 주간에 역시 기사를 쭉 돌펴보니까 이번에도 사실 좀 별로 좋지 않은 기사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여튼 우리 월드컵 축구가 본선 진출한 걸로도 이런 기사들을 다 커버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서인석 컬럼입니다. 온 국민이 그렇게 바라던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9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간 많은 변화와 개혁을 경험하면서 우리 주변이 정말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직접 느꼈습니다. 특히 이 변화의 상징으로 느껴지는 것이 바로 청와대 칼국수일 것입니다. 이 칼국수는 단순히 검소 청빈의 상징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이 칼국수는 젓가락으로 말아 올려야 합니다. 숟가락으로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여야가 같이 이 나라를 끌고 가야 된다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숟가락처럼 여당 혼자 다수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갈 때 결국은 다 흘러내리고 먹을 게 없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둘째, 입에 들어간 칼국수는 반드시 일정량을 앞니로 잘라내야 합니다. 이는 결단력과 절제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니라는 의미는 우리의 지도층들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셋째, 칼국수는 그 어떤 값비싼 고기나 기타 반찬보다 김치와 가장 잘 어울립니다. 이는 모든 나라의 정책, 이 나라의 모든 정책은 일부의 부유층이나 특권층이 아닌 일반 서민들의 입장에서 결정되어야만 한다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뜨끈뜨끈한 칼국수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면은 우리는 반드시 땀이 나게 돼 있습니다.
이는 개혁과 변화를 바탕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신한국은 우리 모두가 정말 열심히 땀을 흘리고 노력할 때 이루어진다는 결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조그만 칼국수 한 그릇의 교훈. 결정적으로 칼국수라고 해서 국수 안에 면도칼 같은 칼이 들어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서인석 관람이었습니다. 네. 사람은 누구나 저 아름다움, 이 미를 추구하면서 살게 돼 있습니다. 특히 저 여성 같은 입장에서는 남성보다 더욱더 이뻐지고 싶고 아름다워지고 싶어 하죠. 그렇지만 너무 이쁜 여자는요, 사실 항상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주위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살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이쁜 여자는 주변이 가만 놔두질 않기 때문에 그렇죠. 또 너무 똑똑한 여자 역시 항상 남의 시선 속에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오늘 심야의 초대, 오늘 초대한 두 분은요, 우리나라 연예계에서 가장 이쁜 분과 가장 똑똑한 분, 이 두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비오디오가 이 두 분을 가장 이쁘고 똑똑하게 소개해 주실 겁니다. 비오디오. 빰빰바바룸 빰빰바바룸 우리의 연인 황신의 김수미. 황신혜 씨, 김수미 씨입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자, 이리 오시죠. 자, 이왕이면 좀 예, 앉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저희 이 늦은 밤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쁜 분과 친한 분. 근데 저 어떻습니까? 저 황신혜 씨는 늘 뭐 이쁘다는 얘기를 듣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이제 뭐 이상하게 들리지는 않겠어요. 그죠? 이쁘다, 아름답다, 이쁘다, 뭐 미인이다 이런 얘기 어떻습니까? 당연하게 생각되죠, 이제? 아니요.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런 그래요? 얘기 들으면. 예. 괜히 쑥스럽고 그래요. 그런 게 사실이고. 뭐 기분은 좋지만 네. 근데 저 오늘 저 황신혜 씨하고 김수미 씨가 나온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꼭 이걸 좀 물어봐 달라고 그래서 저는 뭐 물어보고 싶지 않은데 물어보는 건데, 황신혜 씨가 요새 왜 얼굴 이뻐지려고 뭐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뭐 대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수술도 받고 뭐 이뻐지게 위한 성형도 받고 그러는데, 네. 황신혜 씨는 정말 오리지널 얼굴이냐 아니면 좀 고친 거냐, 이걸 꼭 물어봐 달라는 사람이 많아요. 어떻습니까? 오리지널이죠. 그렇죠. 네. 김수미 씨는 역시 손 안 댔겠죠, 얼굴에. 어디 될 때가 있습니까? 한번 되려고 그러면 한참 걸리니까. 아니 너무 저기 공사비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네, 겸손하신 것 같아요. 제가 저 소개할 적에 아름다운 분, 그리고 가장 우리나라에서 정말 연예계에서 똑똑하신 분이라고 그랬는데, 네. 이번에 저 책도 내셨잖아요, 그죠? 뭐 책 냈다고 똑똑합니까? 근데 저 보통 연예인들이 책을 내면은 보통 이제 글 잘 쓴 사람이 대충 써주고 자기 이름만 빌려서 내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김수미 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가 쓰죠. 직접이요? 네. 그럼 보통 하루에 바쁘신데 언제쯤 글을 쓰게 되세요? 저는 이제 새벽잠이 없어요. 예. 아무리 늦게 자도 예. 뭐 5시면 5시 반 정도면 눈이 떠지고 아무리 더 자려고 애를 써도 예. 그게 힘드니까 일어나요. 그러면 예. 새벽에 뭐 조용하게 놀 일이 책을 보거나 쓰거나 예. 식구들을 안 깨우게 하려면 그러다 보니까 예. 사실 요새 하시는 일이 많잖아요. 뭐 저 라디오 DJ도 하시잖아요. 네. 무슨 프로죠, 그게? 아침에 김홍신, 김수미입니다. 예. KBS
AM이죠. 네. 네. 그 프로도 하시고 또 드라마도 하시고 또 책도 쓰시고 예. 정말 다방면에 참 재주가 많으신데 뭐 친척 중에 누가 뭐 다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근데 너무너무 부러워서 황신혜 씨는 축하할 일이 있잖아요. 그죠? 곧 결혼을 하시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언제쯤으로 이제 계획이 돼 있습니까? 글쎄, 저희 계획으로는 올해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네. 내년에 하게 될 것 같아요. 내년에. 예, 진짜로 내년에 하죠? 그럼요. 예. 아니 근데 그 신랑 되시는 분이 너무 사실 보통 연예인하고 결혼한다 그러면 막 이제 매스컴에 막 오르락내리락 그래야 되는데 너무 사실 안 보이시고 얼굴 안 보여주시니까 네. 한간에는 뭐 저 없는 사람이 아니냐 뭐 이런 소문도 있고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본인의 입으로 좀 확실하게 좀 진짜 성함이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아니라뇨. 아니죠. 그러니까 소문에는 네. 가공 인물이다 뭐 이런 얘기가 사실 있었거든요. 어머나. 근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좀 말씀해 주세요. 내년에 하시죠? 내년에 하죠. 네, 몇 월 달쯤. 지금 저희 집에 뭐 사정상 예. 내년 지금 빠르면 봄이고 예. 아니면 여름 정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미국에서 결혼하시죠? 그런 거는 아직 결정 안 됐어요. 예. 장소랑 이런 건 안 됐고. 그러면은 이제 결혼을 하시면은 연예계 활동은 어떻게 뭐 그만두시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하시는 겁니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요. 네. 계속 제 연예계 생활은 할 예정이고요. 네. 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은 남편께서는 미국에 지금 계시잖아요. 네. 그럼 연예계 활동을 하려면 한국에 나오셔야 되고. 네. 그러면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무래도 뭐 본격적으로는 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예. 뭐 그래도 여건이 닿는 한 계속 할 거고 예. 또 여기 제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또 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저 본인도 그렇게 원하고 예. 또 그렇게 허락도 받았고요. 그래 아니 애 그리고 또 낳고 애나 열심히 키우지 뭐해. 애 근데 낳아. 아니 팬들도 황신혜 씨가 달랑 그냥 시집 가셔갖고 한 가정에 물론 이렇게 계시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계속 이렇게 연예계 활동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팬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예, 저 자신도 뭐 결혼해서 제 일을 갖고 싶고요. 예. 예. 그렇습니까? 두 분은 정말 우리 연예계에서 아주 모범이 되고 아주 그 부러워하는 분이 많을 정도로 굉장히 정말 친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데 뭐 김수미 씨가 쓴 책도 제가 봤습니다만은 그 안에도 황신혜 씨에 관한 그 글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남들하고 다른 그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인데 어떻게 정말 제가 볼 때는 두 분이 참 친해지기가 어려운 성격들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친해졌을까? 그거 참 궁금해요. 우리가 이렇게 TV에 같이 출연한 게 두 번째입니다. 예. 드라마는 처음 10년 전에 그 MBC 드라마에 출연하게 됐는데 예. 저는 그 좀 후배들한테 조금 그 뭐랄까 좀 무서운 편이에요. 근데 예. 신혜는 좀 그 건방졌어요. 예. 그래서 제가 건방진다는 게 뭐냐면 그 다른 후배는 커피 한 잔 뽑아 그러면 네 그러고 벌떡 일어나는데 예. 신혜는 동전이 없어요. 그래요. 어. 뭐 꼬서라도 뽑아 와야죠. 어. 그래서 벼르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 한번 연습 시간에 늦길래 되게 호되게 야단을 쳐서 같이 드라마 할 때는 아마 그게 솔직히 너무 이뻐서 질투를 느꼈나 봐요. 언감생심. 그러다가 드라마 할 때는 별로 한 10마디 정도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은퇴를 했었죠. 예. 그리고 우연히 이제 어디 길에서 만났는데 예. 그래도 같은 한 물을 먹었다고 되게 반가워하더라고요. 예. 그때 제가 첫 번째 그 에세이 책을 냈을 텐데 예. 선생님 책 내셨다며요. 저 한 권 보내주세요. 그러길래 마침 차에 책이 있어서 한 권 줬어요. 그랬더니 아마 그걸 읽고 지 성격하고 저하고 많이 닮은 점이 있었나 봐요. 예. 계속 전화를 오고 한번 놀러 갈게요. 그렇게 해서 연결이 고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감정에서 시작을 한 그런 만남이군요, 그죠? 네. 예. 근데 황신혜 씨가 평상시에
그러니까 이렇게 친해지기 전에 김수미 씨에 대한 느낌은 어땠어요? 뭐 느낌 어떤 느낌 자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예. 차갑고 예. 뭐랄까 이게 좀 겉으로 보기에는 따뜻해 보이지가 않고 굉장히 예. 깍쟁이 같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너무 형식적인 인사만 어. 하는 정도였고 그 이상의 어떤 관심이나 뭐 이런 거는 서로가 피차 없었던 것 같아요. 어. 처음엔 그랬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근처에도 가기도 싫고 가지도 못하고 그랬죠. 너무 어려워서 그랬는데 이제는 뭐 지금은 중마고 같이 됐잖아요, 그죠? 아니 맘 먹으려고 그러죠. 예. 아니 중마고라는 게 이제 죽도록 마주 앉아고 고스톱 치는 사이가 중마고인데 저 김수미 씨 책에 보면은 두 분이 고스톱 치는 얘기가 가끔 나오는데 가끔 하십니까? 저는 하기 싫은데 신혜가 자꾸 하자 그래. 둘이. 저는 그러죠. 네. 우리가 공인이 이런 거 하면 되냐? 근데 자꾸 하자 그래요. 아, 그래요. 예. 황신 씨가 좀 도벽이 있으시군요. 지금 저한테 도박- 나간 돈만 해도 한 3만 원도 넘어요. 안 갚은 것만 해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두 분이 또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건데 만약에 김수미 씨도 저 아드님이 이제 크잖아요. 예, 그죠? 고3이에요. 고3인데 그 아드님이 저 황신 씨를 좋아한다면서요. 어렸을 때 예. 그 신혜가 처음 TV에 나왔을 때 예. 제 아들이 아빠한테 아빠 저 황신혜가 내가 장가갈 나이 되면 황신혜가 그때 몇 살 돼? 그러고 물어보더라고요. 조숙해갖고. 네,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커가지고 어. 신혜가 오니까 옷을 5번을 갈아입고 나오더라고요. 그때 몇 살이었지 명호가? 국민학생이었나? 국민학생. 네. 티셔츠를 여름인데 5번을 갈아입고 쓱 내려왔다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진짜로 황신 씨 같은 며느리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뭐 있어서 좋은 얘기만 하지 마시고 아, 예. 며느리는 어떨 것 같아요? 며느리감으로는 좀 저는 좋은데 네. 저는 연예계에 있는 며느리는 너무 제 생활을 알기 때문에 예. 만약에 저희 아들이 네. 연애를 해서 굳이 연예인하고 하겠다면 반대는 안 하겠지만 네. 저는 또 한 사람의 새로운 가족이 제 생활을 너무 아는 거가 네. 그러니까 연예인은 좋은데 이제 조금 신비스러워야 하는데 너무 예. 아니까 아. 이제 그것 때문에 네. 그래요? 그 황신 씨는 어떻습니까? 저 시어머니가 만약에 김수미 씨 같은 시어머니를 모신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저는 저로서는요. 예. 정말 너무 귀여운 시어머니가 되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보면은 너무 겉으로 볼 때는 뭐 워낙 할머니 이미지가 강하시고 네. 주책맞고 이런 그런 이미지도 좀 있으시잖아요. 예. 근데 원래 뭐 보면은 정말 애기 같고 어떤 때는 너무 푼수짓도 잘 떠시고 이러기 때문에 예. 제가 가끔가다 말버릇처럼 예. 아이고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웠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거든요. 예. 근데 보면은 참 너무 귀여운 여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귀여운 시어머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저 황실 씨는 저 매사의 모든 일을 하여튼 거의 의논하고 네. 뭐 그러시는군요, 예. 그죠? 그러니까 뭐 이번에 이제 결혼하시는 만약에 상대도 언니 이런 사람이 있는데 결혼할까 뭐 이렇게 의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제일 먼저 볼 때 같이 봤죠. 아 그렇습니까? 예. 너무 이뻐서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워가지고 이 고통받는 것도 많을 거예요, 그죠? 사실 남보다는 좀 스캔들도 좀 많고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일도 많았고 안 좋은 일도 많았잖아요, 그죠? 네. 예. 어떨 때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예. 그런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근거 없는 말들이 나올 때가 많거든요. 예. 생각보다. 그러니까 예. 그럴 때가 아무래도 가장 이렇게 좀 억울하고 힘들죠. 이렇게 받아내기가. 예. 아니라고 하면 할수록 더 사람들은 믿죠, 그 말을. 그런 경우가 많죠. 억울하게. 그렇겠죠. 뭐 아무래도 남의 말은 다. 예. 그럴 때 저 이렇게 고통받는 황신혜 씨를 옆에서 지켜보시면
어떠세요? 저는 그래요. 물론 아니 된 굴뚝에서 요즘은 연기도 난다고 하지만 예. 지푸라기 한 가닥이라도 태웠기 때문에 예. 연기가 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또 본인이 항상 누구한테나 실수나 잘못했다고 할 때는 부정하지 말고 솔직하게 예.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는 사람 앞에서는 예. 더 이상의 형벌이 없으니까 예. 좀 그렇고 또 옛말에도 종일 시비가 있더라도 상대하지 않으면 저절로 사그라진다 그랬기 때문에 가타부타 변명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왜냐하면 얼굴값이고 또 사람이 우리가 아무리 공인이라도 공인이기 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또 실수도 있을 거고 그런 거를 또 그럴 때일수록 이렇게 좀 겸허하게 받아들일 줄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해서 항상 이렇게 어떤 책을 사서 밑에 줄을 그어서 그럴 때마다 주어요. 아. 왜냐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다 하기에는 조금 딸리니까 예. 좋은 책을 사서 줍니다. 아, 예를 들면 어떤 책을 본인이 쓴 거? 받았어? 명심보감을 아, 그래요? 예. 주고 또 최근에 이번에 미국에서 왔을 때는 메디슨가의 달이라는 책을 하나 또 줬고 예. 그러면 본인이 읽을 시간이 있습니까? 그럼요. 예, 그렇습니까? 또 그거 읽고 나서 한참 또 얘기하고 아. 그래요. 김수미 씨는 책을 이번에 처음 내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한 세 번째. 세 번째. 예. 제가 그 책 세 권을 저도 다 읽어봤습니다. 이제 아, 김수미 씨가 그러셨어요? 나오신다 그래서 예. 제가 다 읽어봤는데 그 첫 번째 스필집에 보면은 그 이렇게 어떤 가정의 위기가 왔을 적에 네. 예를 들면 이제 남편이 바람을 폈을 적에 그 심적인 그 갈등 같은 걸 참 잘 이렇게 쓰신 것 같고 또 그걸 잘 슬기롭게 남기신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본인의 경험을 아주 잘 써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이 텔레비전을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도 혹시 남편이 바람을 펴갖고 가정에 어떤 위기가 있는 가정도 있을지 모르는데 그쪽 계통의 선배로서 만약에 한 말씀 해주신다면 그 애정 문제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무슨 뭐 법으로 그걸 제재를 한다. 예. 또 제가 본처기 때문에 어떻게 가서 뭐 머리끄댕이를 잡고 뜯어 말긴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예. 지혜롭게 예. 제가 그거를 저의 남편 체면도 있고 예. 제 수치인데 굳이 약간 이렇게 언급을 한 건 모든 주부들이 예. 이렇게 좀 지혜롭게 그 순간을 넘어가면 예. 참 옛날 말하고 잘 살 텐데 너무나 그 이혼율이 많다. 그래서 예. 그런 얘기를 하려고 부득이해서 예. 조금 비쳤죠. 그랬는데 그걸 읽고 예. 많은 편지를 받았어요. 예. 김수미 씨 같은 사람도 그러고 살았는데 예. 한번 마음을 고쳐먹겠다. 예. 정말 며칠 후에 이혼하기로 맘먹은 사람도 예. 다시 그 편지를 받고 그럴 때 정말 보람을 느끼죠. 예. 네. 물론 뭐 이혼이 다 나쁘다고 저는 생각은 안 해요. 예. 정말 산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면 헤어지는 게 옳을 수도 있지만 예. 자식이 있으면 예. 웬만하면 웬만하면 살아라. 웬만하면 사는 게 예. 어린 이제 좋다 이제 이 얘기죠. 예. 황신혜 씨는 지금 저 김수미 씨 책을 다 읽어보셨으니까 네. 이긴데 그 웬만하면 살아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그거는 예. 그 상황에 따라서 틀린 거죠. 예. 이렇게 여유가 많으신가 그래요. 본데요. 예. 이렇게 그 아니, 당사자들은 나가 장담 못해요. 어떻게 될지 사람 일은 모르는데 예. 다 자기 상황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 당사자 입장이 아니면은 예. 입찬 소리 못해요. 예. 네. 아무래도 이제 연기자니까 그 자기 삶보다는 남의 삶을 대신 이렇게 살아야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황신혜 씨가 이번에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미시는데 정말 자기가 생각해 왔던 가정, 정말 이번만큼은 내가 좀 이런 가정을 한번 꾸며보고 싶다.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부부가 예. 어떤 그러니까 정말 동반자라는 예. 그런 뭐랄까 서로 그런 입장으로 같이 어떤 친구라든가 그렇게 같이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제가 생각하는 것대로 예. 그러니까 많이 동반자. 네. 예.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또 자기 일이 있으면 또 자기 일을 하고 뭐 그러는 부부 그죠? 네. 김수미 씨도 제가 읽어보니까 남편하고는 결혼하고 계속 각방을 쓰시잖아요. 네. 뭐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각방을 쓴다는 개념이 사실 우리 그 한국적인 개념에서는 굉장히 그 무슨 사이가 안 좋은 걸로 보여지기 쉬운데 그 이유는 따로 뭐가 있습니까? 네, 있는데 체질적으로 그 온도가 안 맞. 왜냐하면 저는 에어컨 알러지가 있고요. 예. 그래서 에어컨을 우리 남편은 6월 달부터 더워서 김영곤 예. 씨처럼 에어컨을 꼭 틀고 자야 되고 저는 8월에도 새벽에는 전기장판을 켜야 돼요. 그래서 따로 자다 보니까 너무 저같이 일하는 사람은 예. 편안한 시간도 많아요. 혼자 여유 있게 책도 보고 늦게까지 음악도 들을 수 있고. 그것도 역시 저 남편하고 합의를 본 사항인가요? 물론이죠. 만약에 남편이 싫어하면 예. 그렇게 못 하는데 예. 남편도 좋아해요. 각방을 쓰자 그러니까 남편이 그래 각방 써 이럴 때 좀 섭섭하진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렇다고 뭐 다 이제 뭐 볼 일은 예. 보니까. 아 그렇습니까? 볼 일을 보시는군요. 그렇죠. 뭐. 근데 그 자.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요. 예. 그러니까 각방 쓰시는 거 그런 거가 저도 처음 들었을 땐 이해가 안 갔어요. 예. 지금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시지만 예. 잘 와닿지가 않으시지 않으세요? 근데 저도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책을 보고 그렇죠. 알았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옆에서 가까이서 지켜보니까 예. 뭐 댁에 놀러 가서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김수미 선배님이야말로 이렇게 어떤 제가 아까 원했던 예. 그런 동반자 친구 같은 완전히 무슨 어떻게 보면 오누이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러면 이번에 황신혜 씨도 이제 결혼하면은 각방을 쓰실 생각입니까? 아 그건 아니지? 아직 몰라요. 이야 그것도 또 합의를 봐야 되니까. 근데 하여튼 저 두 분이 같이 다니시는 시간이 하여튼 많죠. 집에 있어요. 예. 둘이 같이 다니면 뭐 하루만 나갔다 오면 너무 정말 솔직히 피곤해요. 물론 예. 이렇게 알아주고 저희를 반가워해 주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인데 예. 그것도 한두 번이죠. 여러 사람한테 이러니까 예. 좀 어떤 때는 기분이 우울하고 안 좋은 날도 아유 네 안녕하세요 해야 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나가고 집에 있어요. 남편 되시는 분은 뭐라 그래요? 두 분의 이런 남다른 관계를 가지고. 조금 저희가 성격이 좀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떤 때 좀 괴팍한 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때는 친애가 저희 집에 와서 밤새 앉아서 얘기만 하다 가고 새벽에 가고 그러면 저희 남편이 니네 같은 과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 학원을 다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일어 좀 배우다가 지금 안 다녀 그랬더니 아니 그래서 뭐가 같은 과야 그랬더니 사이코과 같은 뭐 맨날 만나는데 무슨 할 얘기가 있어서 얘기하고 새벽에 가냐고 아침 이슬 맞고 가냐고 조금 같은 과냐고 이제 이래요. 황신혜 씨가 나오는 영화 중에 제가 물 위를 걷는 여자인가요? 네. 그 영화를 보니까 그게 저 친구 남편을 뺏는 그런 역할을 맡으셨잖아요. 네.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정말 김영건 씨 질문 예. 잘하셨는데 네. 이 얘기는 정말 신에도 모르는 건데 네. 하루는 이렇게 저녁 먹고 셋이 할 일이 없으니까 신혜가 또 화투 치재요. 그래서 셋이 이렇게 앉게 됐는데 얘가 초미니 스커트를 입고 왔어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 긴 치마 중에 제일 촌스러운 옷 갈아입으라고 줬어요. 아, 이거 갈아입으라고 그걸 줘. 완전히 그 그러니까 아줌마 신경이 좀 쓰이긴 쓰이죠. 다른 데는 하나도 신경이 안 쓰이는데 이제 다리가 기니까 저 쇼다리니까 그게 좀 신경이 쓰여요. 아, 그렇습니다. 또 좀 이렇게 지나치게 저 남편께서 좀 친절하게 해도 신경이 쓰일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갑자기 뭐 먹으라고 이렇게 뭐 신경 써주고 그러면 겉으로는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한 번은 제가 분명히 그 어디 지방 가는 날인데 예. 아는데 집에 와 있더라고요. 어. 전화해 보니까 그래서 왜 왔나 했더니 밥 먹으러 왔대요. 일요일 날인데 그래서 우리 아줌마한테 애들은 다 집에 있어요. 그리고 물어본 일은 있는데 여자니까 네. 또 워낙 또 그 신경이 쓰이셨어요. 그래서 솔직히 쓰였어. 그렇다고 너한테 뭐라고 말을 해? 예. 이제 안심이 돼요. 아, 네. 그렇죠. 황신혜 씨가 처음에 연예계에 이렇게 나온 게 몇 년도죠? 83년도요.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이 연예계에 나오시게 됐어요? 그때 아르바이트로 CF 활동을 하고 이렇게 예. 처음 처음 한 번 찍었어요. 친구 따라가서 찍었는데 예. 그거 CF 개런티를 받으러 이제 갔었어요. 받으러 가는 데서 제가 처음에 화장품 모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 그쪽에 계신 분을 만나서 그 화장품 일을 하게 된 것 같고 예. 오게 그렇습니까? 된. 예. 그 지금 생각하면 이제 좋은 일도 많고 나쁜 일도 많은데 그래도 우리나라 어떤 최고의 미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사실 하시는데 어릴 적에는 그렇게 미인이란 이쁘다 뭐 이런 소리는 안 듣고 무슨 저 책에 보니까 호녀라라고 놀림을 받고 자랐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많이 받았죠. 예. 헌혈라 근데 팁이라고 그러죠. 미인이다. 내가 정말 이쁘구나 그걸 느낀 건 언제부터 느꼈습니까? 내가 정말 이쁘다. 내가 다른 여자보다 이쁘구나 그걸 느낀 건 언제부터예요? 학교 다닐 때는 어렸을 때는 예. 일단 제가 생각해도 우리 엄마나 아빠 중에 한 사람이 외국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도 주위에서도 그렇게 놀리고 예. 할머니가 어렸을 때 저를 못 데리고 다니셨대요. 그러니까 예. 사람들이 보면 튀긴 줄 알고 창피해갖고 못 데리고 다니셨다고 그러는데 예. 그래서 좀 내가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이상한 생각은 했었고 그것 때문에 울기도 많이 울었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오히려 더 이목구비가 뚜렷한 것이 장점이 돼갖고 오히려 더 이쁘다, 뭐 미인이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죠, 그죠? 김수미 씨는 처음에 연예계를 어떻게? 네, 저는 70년도에 정식으로 공채 시험 봐서 됐는데 대학을 못 가고 예. 등록금 좀 마련하려고 예. 아르바이트 하려고 시험 봤다가 예. 이제 벌써 한 25년 정도가 다 돼갑니다. 그렇습니까? 예. 근데 뭐 김수미 씨는 뭐 탤런트인데 조연으로 들어가면은 아주 주연에서 나오는 그런 정말 천부적인 뭐 연기자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두 분이 친하지만 연기자로서 황신혜 씨가 우리 김수미 씨의 연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꼭 칠면조 같다는 생각을 해요. 칠면조요? 예. 그건 왜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 가지 색을 갖고 계신 것 같고, 예.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칠면조 같다 그러면은 쉴 때 왜 하필이면 그런 거에 갖다 붙이냐고. 예. 저 김수미 씨가 보는 황신혜 씨의 연기자로서의 황신혜 씨는 어떻습니까? 정말은요. 예. 여지껏 황신혜 씨가 했던 네. 그런 역 말고 예. 평소에 이렇게 이상한 짓, 팔푼이 짓을 잘하거든요. 예. 그런 연기를 본인도 정말 하고 싶대요. 예. 그 앞으로 한번 그런 역을 한번 예. 했으면은 더 진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쁜 역할이 아니라 네. 좀 푼수 같은 예, 좀 역할.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그 애정물에만 많이 했는데 예. 정말 그
사람 냄새 나는 예. 어떤 인간적인 그런 페이소스가 있는 역할도 예. 그런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황신혜 씨는 하여튼 뭐 저 하여튼 가까운 시일 내에 이제 결혼도 하시고 또 요새는 뭐 연기 활동은 따로 뭐 안 하십니까? 지금은 제 CF만 하고 있고요. 예. 조금 쉬었다가 뭐 봐서 정말 좋은 작품이면은 예. 예. 그렇습니까? 앞으로의 저 희망, 포부를 한 말씀 해주시죠. 글쎄 제 개인적으로는 뭐 다 아시듯이 예. 좋은 어떤 가정을 이루는 게 가장 큰 거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또 좀 더 이제 어떤 한 단계 성숙된 예. 그런 결혼 후에 안정된 모습으로 예. 연기를 또 다른 제 2의 연기를 또 하고 싶은 게 또 제 바람이에요. 그렇습니까? 김수미 씨도 희망, 포부. 포부보다 계획이 있는데요. 네. TV 드라마는 내년 5월까지는 제가 제 모습이 이제 식상을 했어요. 제 예. 자신이라서 안 할 거고 올해 12월 동안 한 달 동안 연극 무대에 섭니다. 연극이요? 네, 처음으로요. 그래서 오. 연극 한 달 서울 공연하고요. 예. 1, 2, 3월은 MBC 지방 계열사 11군데 예. 공연을 합니다. 연극. 네. 연극 전번에도 하셨으면 처음입니까?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네, 근데 혼자 하십니까? 둘이 합니다. 둘이. 네. 어느 분하고요? 신인인데요. 예. 40대 후반에 예. 중년 여성이 윌리엄의 번역극인데 번역해서 아마 어린 그 청년과 예. 어떤 뭐 이제 보시면 아는데 그래요? 뭐 그런 얘기예요. 오늘 이 심야의 초대 우리 저 황신혜 씨, 그리고 김수미 씨 참 이렇게 나오셔갖고 여러 가지 참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사실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여튼 요새 사실 뭐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좀 우리 황신혜 씨가 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황신혜 씨가 꿈꾸는 이 새로운 이 희망찬 삶이 성공적으로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연기 생활도 부단히 뭐 결혼한다고 그만두지 마시고 열심히 좀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언제나 또 친언니처럼 옆에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우리 김수미 씨가 있으니까 더더욱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김수미 씨 그리고 라디오 프로 또 연극하시는 거 잘 되기를 바랍니다. 두 분에게 여러분 뜨거운 박수를 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